오늘은 일주론 천을귀인인 정해일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해라는 것은 은하수를 뜻하기도 해요. 은하수 위에 반짝거리는 별이에요. 그죠? 결국 우리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거 별인데 유난히도 빛이 많이 나는 그런 별빛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을해를 천을귀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천을귀인. 천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극성을 태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곳에서 나에게 귀인을 내려줬다는 건데 이 귀인이 바로 뭐냐 하면 정관이에요. 그러니 정해일주는 정말 타고난 복이 큰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병화나 정화나 천월 귀인은 해고 유예요. 해 자리와 유 자리, 이 자리에서 천월 귀인이다. 그러면 해도 되고 유도 되니까 관도 되고 재성도 되네요. 그래서 얼마나 복을 타고났습니까? 그죠? 복받은 명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일귀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태어난 날에 내가 귀함을 받은 그런 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가 있냐면 자, 정해, 정유, 계묘, 계사. 자, 60갑자 중에서 이 일귀격을 가진 건 4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 귀격이라는 것은 부귀를 뜻하는 거죠. 부와 기를 가진 명이다. 그 말이죠. 자, 정해일주, 정관이죠. 정관. 그 다음에 유는 편제죠. 계묘는 식신이네요. 계사는 정제. 자, 그러고 볼 때 이 정관이라는 것은 귀의 명이죠. 정유라는 것은 재성이니까 부의 명이죠. 그리고 계묘는 식신. 이것은 식복이잖아요. 식복. 식복도 되고 또 뭐도 되죠? 수명이에요. 식신은 수명을 관장한다. 또 하나는 나의 언어고 말이기 때문에 말재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표현으로 남을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을 타고났죠. 그리고 계사 같은 경우 정제니까 부의 기운을 가지고 타고난 일주죠. 자, 이날에 타고난 일주들은 그냥 그저 복받은 겁니다. 다른 어떤 지지나 뭐 천간 이런 거 볼 거 없이 이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정해는 일단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가 편안하다는 얘기죠. 정관이란 것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마치 집에서 보면 탄탄하게 둘러친 대문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직장 자리도 편안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내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 명예가 돈독해지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일주들이 예쁜 사람들이 많죠. 자, 12운송으로 볼 때는 정해는 태지죠. 태지. 이것은 막 입태라고 그래요. 입태. 입태라는 것은 막 임신. 지금 막 임신이 된 상태. 그것을 태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태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근심도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막 이제 임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유산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이 태지 정해일주가 겁이 많아요. 겁이.
세상사 뭐 이렇게 큰 일이 탁 나한테 들이닥치면 벌써 이렇게 근심 걱정 먼저 한다는 거죠. 겁이 많아서 일 처리를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쉽게 결단이나 판단을 잘 못 내려요. 좀 어부질이 어영부영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여려요. 강단이 있지 못하다. 아직은 인재 임신한 애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천성이 어떻게 써요? 착하다. 아직은 어리고 착하다. 정해일주 굉장히 착해요. 우리 딸도 지금 정해일주거든요. 그냥 한없이 착하다 그 말이에요. 모범적이고 굉장히 발라요. 자, 우리 12신살로 보면 정화나 기토나 경금 이것은 사유축 운동을 하죠. 자, 사유축 운동을 하면 해는 여기 있네요. 사해. 서로 충대죠. 이 충대는 잔일은 우리가 역마라고 합니다. 역마. 역마살이죠. 역마살은 뭐겠어요? 돌아다녀야 살길이 열린다는 거죠. 정관의 자리지만 가만히 있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좀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일처리에서 뭔가 내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떠나라. 우리가 어디 외국을 간다든가 전국 팔도를 유람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는 게 우리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여행. 지금 이 해는 북쪽이잖아요. 그죠? 방향으로 볼 때. 그러면 내가 북쪽 기운을 받고 있으면 동쪽으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쪽이나 남쪽 이쪽으로 두루두루 이 여행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기운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운을 여행을 통해서 그러한 기운을 받고 오기 때문에 다녀오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으면서 좋은 기운 받고 새로운 활력소가 돼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사주는 이런 여행을 정말 권장합니다. 한번 갔다 오면 너무 좋거든요. 나한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런 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마살에 관련된 이런 직장에 뭔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겠죠. 그리고 또 시기가 오면 외국도 나가가지고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장간에는 뭐가 있죠? 무, 갑, 임. 자, 임수, 정관이죠. 자, 갑목은 정인이고 무토는 상관이래요. 자, 관인 상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인과 상관이 상관폐인되고 있네요. 물론 무토의 기운은 약해요. 왜냐하면 이 무토라는 것은 해수에 있어서 절지거든요. 절지. 이 절지가 의미하는 것은 이 끊어진 자리잖아요. 그죠?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졌다. 이 끊어진 자리가 절지이기 때문에 무토는 지금 이거 상관이잖아요. 이 상관이란 것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인데 막 간드러지게 이쁜 말이라든가 표현어구로 막 활달하게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말재주가 엄청 좋지는 않다. 그리고 행동 면에서도 막 즉흥적이고 활달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정인과 상관은 우리가 상관폐인,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요목조목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필하는 그런 수단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정관을 올려보면 와 굉장히 강하네요. 걸록이네. 걸록. 그죠? 걸록.
녹을 먹었네, 녹을. 그래서 녹이 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해일주는 반드시 공부 많이 해서 국가 자리 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소명의식으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정화라는 것이 항상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임수잖아요. 임수를 통해서 뭐를? 목균을 기른다. 이게 생명이거든. 생명 잉태잖아. 그죠? 그 잉태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간목이 있네요. 이미 잉태되어진 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관인 상생되어진 명이기 때문에 정해일주는 와 정말 너무 좋죠. 그냥 제가 봐도 이 정해일주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정관과 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자리가 그냥 편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없잖아. 나머지는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의 마음으로 불안한 두려움이라든가 겁이 많은 건 있지만 그것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 둘씩 경험으로 터득해 나가다 보면 이런 에너지, 쉽게 말하면 이런 지혜가 강하게 쌓이면서 내 정관의 자리를 탄탄하게 받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다는 거죠. 그죠? 반짝거리는 별이에요. 인기가 많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간목은 보면 여기 생지네요. 그죠? 그러면 정해일주에 있어서 엄마가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죠. 뒤에서 막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밀어주고 챙겨주고 어떻게 될세라 그죠? 항상 뒷바라지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겠다. 그리고 생지기 때문에 정해일주는 어떻게 해요?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배우고 익히고 학문에 대해서 열심으로 해가지고 내 자리를 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파워, 힘을, 잠재력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오직 정화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인태, 이 간목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 좀 인정받고 싶고 보이지 않게 좀 인기가 있고 싶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생지라는 것은 생기잖아요. 생기. 그죠? 그래서 정해일주가 인상이 좋아요. 이런 정인의 인상, 정관의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정해일주가 이 밑에 지지의 정관이라는 것은 오직 내 남편, 내 하나 보고 뒷바라지 열심히 하면서 단돌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해라는 것은 유금이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유금이 끝난다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일양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운을 이 해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면 여기 지금 임수가 또 있죠. 이게 지금 정임한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임한목, 정임을 뭐라고 하느냐면 좀 음양지압, 남녀 간에 그런 애정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명이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도 해도 신기하게 어떤 운에서 그런 기운이 오면 그런 일이 좀 펼쳐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유금에서 일양시생하는 변화의 기운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에서 사회 상충되죠. 이렇게 되든지 안 그러면 오나미 이렇게 되면 밑에 정화가 있잖아요. 이 임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란지압, 음양지압이 아니라 음란지압. 이게 음란지압이 돼가지고 남녀 간에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제공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운 자체가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해일주는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기운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스스로가 이런 기운이 올 때는 본인이 잘 행동 고지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정해일주에 있어서 남명은
여명을 이제 신해를 만날 수 있겠죠. 자, 신해는 뭐예요? 욕상관이네요. 욕상관이란 게 뭐냐면 나를 꾸미고 나를 드러내고 그 끼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강하죠. 말로서 드러내는 재주도 있고 아름답게 나를 표현하는 그런 재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곰이 아니고 어때? 여우 같은 그런 아내를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편재기 때문에 어때요? 사회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활달하고 약간은 자기 잘난 맛도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명이겠죠? 자, 그러면 여명에 있어서는 어때요? 임수니까 굉장히 강하죠? 걸록이면 어때요? 걸록이면 댐댐이가 바른 사람이죠. 자리도 확고부동한 그런 직장 자리,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좀 원칙적이고 예의 범절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그래서 정해일주는 이 정관과 정인과 상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궁극적으로 더 강하고 배우고 익혀서 정관으로서 명예를 돈독히 하고 그 자리에서 올곧게 최선을 다한다면 이 정해일주가 살아갈 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해일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